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트로뉴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용민 의원이 말하는 국민소환 헌법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를 임기 단축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우리 민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죠.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윤 정권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진짜 못 살겠다. 다 좋습니다. 이제 화를 내는 것도 여러분 지쳐가시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싶죠? 맞습니다. 탄핵이니 개헌이니 여러가지 하야니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책임을 물리고 중간에 끝내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맡기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까요? 그걸 한번 같이 논의해 보시죠. 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시민혁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요. 그 방법은 대통령 임기 2년을 단축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그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통령 임기 단축시키는 게 가능해? 에서부터 헌법 개정하는 거 좀 어렵지 않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탄핵이 더 빠르고 더 좋은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 의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걸 원포인트 개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국민소환입니다. 국민소환제 많이 들어보셨죠? 의원들이 잘못했으면 국민이 소환해서 중간에 그만두게 만드는 방법. 대통령의 임명권 혹은 회사 사장님의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명을 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을 자를 수도 있다. 이런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의 선출권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될까요? 파면권이 포함돼야죠. 여러분들의 선출권에는 파면권이 포함되는 것이고 그 파면권은 바로 국민 소환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 어떻습니까? 민생위기, 정책무능, 자기 마음대로 법 집행하고 시행령 통치하고 있고 뇌물청탁법 위반 등등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국가입니다.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탄핵 상태입니다. 여론조사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최근에 19%, 17%까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 70%를 넘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어렵다는 20%도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심리적인 탄핵 상태. 이젠 끝내야 된다. 끝내야 된다가 지금 핵심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나왔죠. 이것을 보는 순간 모든 국민들은 마음에서 이미 원래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마음에서 이미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국민의 61%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탄핵이 적극적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거리에 쏟아지진 않았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이제 대통령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직 탄핵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내부에서 많이 논의가 되지만 공개적으로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라, 탄핵을 시켜라, 아니면 조기 퇴진시켜라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속종결, 빠르게 끝내라. 이게 핵심이죠. 빨리 끝내라. 하루라도 빨리 끝내라. 전쟁 위험 때문에 정말 너무 불안하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라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거죠. 면책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끝내고 난 뒤에 반드시 감옥을 보내야 된다 라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그건 돌려 말하면 끝내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통해서 면책시켜주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석종결과 면책 불허가 지금 현재까지 시민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은 퇴진과 관련한 중요한 2대 원칙이었습니다. 여기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핵심은 직접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국민인 내가 직접 심판하겠다, 내가 선출했으니까 내가 파면시키겠다라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 심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만두게 만드는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국민인데, 주권자인데요. 임기를 2년 단축시키는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5월 9일까지로 한다라고 헌법을 개정해서 박아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파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리적으로는 파면 상태에 끝났습니다. 자,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이제 그럼 개정하자라는 얘기인데 방법론상으로는 어떻게 개정할 거냐?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그런데 원포인트 개헌도 어떤 거를 곧 개정할 거냐? 시민사회에서 얘기했습니다. 10월 31일 날 시민사회 원로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얘기를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11월 1일 날 그 제안을 받아서 연대, 개헌연대 혹은 국민소환연대를 지금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요구한 안입니다, 이게. 자, 5.18 헌법 전문에 넣자.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자. 대통령에 대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여기까지가 헌법의 본문을 바꾸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칙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시킨다. 이렇게 이 내용만 가지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것만 가지고 딱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는 게 시민사회 원로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번의 헌법 개정의 그 간격들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년 9개월 만에 헌법을 한 번씩 바꿔왔어요. 그렇지만 9차 헌법 개정 87년이었죠. 1987년. 그때 이후로 38년 동안 아직 헌법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에 맞는 헌법을 새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3년 9개월마다 바꿔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사실은 요건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국민들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도 국민들이 다 결정할 수 있다. 왜? 국민이 주권자니까 그렇습니다. 자, 헌법 개정할 때 그러면 뭐를 더 넣어야겠느냐? 우리 시민사회나 아니면 그동안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하자, 예산 증액에 정부의 오타네요. 동의권을 삭제하자, 검사의 영장청권 삭제해서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시키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이걸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면 헌법 개정이 아주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포인트로 임기 단축만 가는 겁니다. 제가 연초에 헌법 개정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개벽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7공화국으로 우리가 개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벽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원포인트 개헌하자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소환이 탄핵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절차나 사유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지 실현 가능성 등등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절차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탄핵소추안을 대통령의 경우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150명이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 올려서 200명이 제적의원 3분의 2니까 200명이 가결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 가면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검사 탄핵, 사실 너무나 명백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검사 탄핵마저도 이 헌법재판소,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탄핵 차라리 하려면 해라, 자신 있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 6명, 자기들이 6명 넘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헌법 개정 개헌안 발의 똑같습니다. 과반수로 발의하면 됩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공고 안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는데, 이건 헌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그 다음인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해석도 있고, 국회의장이 공고할 수 있다라는 해석론도 있습니다.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여기가 핵심이죠.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바로 국민투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는데 우리 국민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들의 과반수, 국민의 과반수가 아닙니다. 투표한 사람들 중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이 확정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절대 못합니다. 헌법 개정이기 때문에요. 왜? 주권자가 결정하는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은 그러면 다 할 수 있느냐? 뭐 이론상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없애고 독재 국가로 간다, 이런 거 정도가 개정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지, 그 이외에 대통령을 어떻게 하고 임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주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권자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 여러분들이 실제 진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탄핵과 비교해서 장점들 한번 볼까요? 탄핵을 시켜야 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해야만 탄핵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대통령 육성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육성이 나와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선인 신분이었다. 대통령 재직 중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 재직 중에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어야 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러분, 우리 그거 보는 순간 어땠습니까? 분노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대통령 놔둘 수 없다라는 여러분들 결정을 했을 겁니다. 마음의 결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법률을 위반했는지 당선인 신분이었는지 그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헌법 개정은 그 사유가 불필요합니다. 그냥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면 내가 잘라버리겠다. 그거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탄핵 사유가 불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기간이 한 100일 정도 걸렸어요. 탄핵을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까지 한 10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헌법 개정은 우리 헌법상 110일 정도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0일은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의결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야가 합의만 하면 60일보다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포인트 개헌이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0일보다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아까 제1원칙 신속하게 종결시켜라. 신속하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인수위가 구성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탄핵을 하면 탄핵되는 순간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되기 때문에 다음 대선을 치를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죠. 게다가 그 권한대행을 하면서
새 대통령을 뽑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임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수위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없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불가피하게 인수 과정에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헌법 개정으로 가면 언제 끝낼지를 알기 때문에 역산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그리고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적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이 참여하냐 못하냐 여러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제 의견이 맞다 생각하면 공유도 많이 해주십시오. 자, 헌법 개정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제일 핵심이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헌법 개정은 마지막에 국민 투표로 확정한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시켜서 사실상 탄핵시키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직접 결정한다. 자, 그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 보면 실현 가능성을 볼까요? 탄핵이나 헌법 개정은 둘 다 국회의원의 필요 정족수가 동일합니다. 탄핵이나 헌법 개정이나 국회에서의 진행되는 절차 정족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까?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입장으로 한번 빙의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 간신히 윤석열 만들었는데 또 탄핵당한다? 저 당 입장에서는 진짜 끔찍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 탄핵을 주도했던 정치 세력들, 그 당시에 김무성, 유승민 등등이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죠. 비박계.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아웃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탄핵을 선택하는 순간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시련을 당할 것이다. 특히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은 정치적으로는 정말 아웃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헌법 개정을 통해서 탄핵은 피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원칙 하루빨리 끝내자. 제1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끝내자. 하루빨리 끝내자. 그리고 제3원칙 직접 끝내자. 그게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탄핵보다 빠를 수 있고 실현 가능성도 높지만 직접 끝낼 수 있는 헌법 개정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제2원칙이었죠. 면책 불허. 절대 봐줄 수 없다. 탄핵이나 헌법 개정이나 똑같습니다. 탄핵을 해도 탄핵하면 당연히 그것은 파면되는 것이니까 면책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형사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불법 행위들,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특검도 가야 되죠. 그런 것들은 탄핵과 별도로 갈 겁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헌법 개정을 해도 우린 특검 갑니다. 여러분들 특검 당연히 가야죠. 특검을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저 역시 특검 포기 못합니다. 헌법 개정과 특검은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면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탄핵과 헌법 개정이 똑같습니다. 이제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탄핵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다. 그런데 헌법 개정하면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 안 되는 것 아니냐, 연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 일단 맞습니다. 하지만 크게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받아도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특검으로 가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통령 예우 역시 박탈됩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면책 절대 시킬 수 없다. 그 원칙 우리 지킵니다. 다시 말해 1원칙, 2원칙 둘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원칙인 직접 심판한다는 헌법 개정만 가능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은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끌고 왔던 것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87년 헌법할 때 우리가 뭘 외쳤습니까? 그때 대통령 직선제를 외쳤습니다.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거야. 네, 황당하게도 그 전에는 대통령 간접선거였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거야 라고 해서 헌법을 개정했죠. 그리고 그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다 탄핵을 얘기하지만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에 우리
30만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거리에서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가 통일되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이 받아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파면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10차 헌법 개정은 대통령 직접 파면을 외치면 됩니다. 그게 지금의 결론인 것입니다. 네, 살짝 질문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 소환, 대통령 국민 소환한다. 그것은 바로 임기를 2년 단축시켜서 내년 5월까지 임기로 마무리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만 결단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국민과 정치권이 함께 손잡고 함께 밀어붙일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헌법 개정은 내가 국민 투표할 테니 국회는 당장 헌법 개정해라. 여러분들 주권자로서 명령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김용민 의원이 널리 알려져 빠른 시간 국민 소환이라는 헌법 개정으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팩트로 뉴스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팩트 기반 뉴스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